유려한 풍광을 담은 산수화부터 대규모 연회를 사진처럼 옮겨놓은 기록화, 고결한 선비정신이 깃든 사군자까지 그가 남긴 그림은 수백여 점에 달한다. 하지만 그의 재능은 어떤 그림보다도 풍속화 속에서 가장 큰 빛을 발하고 있다. 단원 김홍도. 그는 무엇 때문에 불세출의 화가로 남을 수 있었을까? 생의 대부분을 도화서 화원으로 살면서 시대와 세상을 그림으로 남기는 데 매진했던 화가 김홍도. 수많은 걸작을 남겼지만 그에게는 초상화 한 장이 남아있지 않다. 조선시대 초상화는 왕과 양반의 특별한 전유물이었다. 아무리 그림에 재능이 있는 김홍도일지라도 중인으로 태어난 이상 초상화를 남기는 것은 불가능했다. 김홍도의 스승이자 당대 최고의 평론가였던 강세황. 그는 단원기라는 글을 남겨 김홍도의 모습이 후세에 전해질 수 있도록 했다. 기록에 따르면 김홍도는 전리를 갈 때부터 스승의 집을 드나들며 그림 공부를 시작했다. 훌륭한 스승 밑에서 그림을 시작한 김홍도는 20대 초반 왕실기관인 도화서 화원으로 뽑혀 다양한 그림을 그려왔다. 당시 도화서 화원의 가장 큰 영예는 단연 임금의 초상화, 어진을 그리는 것이었다. 29의 나이에 김홍도는 영조의 초상을 담당하는 어진도사에 발탁됐고 왕세손의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다. 이것이 김홍도와 정조의 첫 만남이었다. 이후 그는 중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자신의 재능을 널리 펼칠 수 있었다. 김홍도는 인생의 대부분을 도화서에서 보냈지만 여유가 있을 때는 한양에 있는 사가에 머물기도 했다. 당시 남긴 그림 중 하나가 행여 풍속도, 여행길에서 만난 농촌의 풍경이다. 마지막 폭에 그려진 그림에는 젊은 여인을 바라보는 양반의 시선이 재치 있게 표현돼 있다. 한양에서의 활동 덕분에 그의 명성은 궁궐 담장을 넘어 민가까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중인들 사이에서 그의 인기는 더욱 각별했다. 딱딱한 유교 교리나 옛날 이야기에 등장하는 중국 사람을 그리는 대신 바로 옆에 있는 이웃들을 등장시킨 그림. 조선 민초들의 그림에 등장한 사람의 모습에 박수치며 즐거워했다. 장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춤사위를 담은 그림 무동. 그림의 주인공 역시 주변의 흔한 광대와 악사들이다. 배경은 없고 군중은 생략돼 있다. 하지만 이 그림에는 조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담한 구도가 등장한다. 평범한 사람들을 가지고 특별한 그림을 그려내는 김홍도만의 빼어난 재능이었다. 1791년 김홍도는 정조의 명에 따라 충청도 연풍 지역의 현감으로 부임한다. 현감은 중인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직책이었다. 이곳에서도 그는 붓을 놓지 않았다. 인근의 빼어난 풍경들이 그의 손을 거쳐 화폭위에 남았다.
4년 뒤 1795년 김홍도는 화가로서 다시는 없을 중대한 직책에 임명된다. 정조가 즉위한 지 20년이 되는 해이자 사도세자와 해경공 홍씨의 회갑이 되던 해. 왕실에서는 대규모 화성 행차와 회가변을 준비했고 행사의 모든 과정은 김홍도의 책임 아래 그림으로 그려졌다. 예술적 가치를 넘어 역사를 기록한 그림. 그의 재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화가로서 최고의 명성을 자랑했던 김홍도. 김홍도가 자신을 그린 그림에는 유달리 악기가 자주 등장한다. 단원도에서 그는 친구들과 풍류를 즐기며 검은고를 뜯고 있다. 김홍도는 그림뿐만 아니라 검은고와 대금, 다양한 악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알던 예술가였다. 시서와 삼절에 음악적 재능까지 더한 시서화학이 김홍도에게 붙은 별명이었다. 그러나 그의 예술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만다. 그의 버팀목이었던 정조가 돌연 승하하고 만 것이다. 정조의 죽음으로 신분을 넘나들며 개혁을 이끌던 관료들도 힘을 잃었다. 김홍도도 그중 하나였다. 말년에 그는 아들의 월사금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공공한 형편에 처했다고 전해진다. 늦가을의 정치가 담긴 추성부도에는 외로움이 물씬 묻어난다. 노년의 비애를 느끼게 하는 이 그림이 천재화가 김홍도의 마지막 작품이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조선의 풍속과 여염의 사람들을 그린 화가. 그가 불세출의 화가로 남은 까닭은 조선에 늘상 존재하는 평범한 일상을 예술로 승화시킨 비범한 재능 덕분이었다.